네, 안녕하세요. 금융 미적분학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할 바로 저, FM 교수입니다. 자, 지금부터 말이죠. 우리 다 같이 정말 예측 불가능한 금융의 숲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. 혹시 길 잃을 준비, 아니, 길을 잃지 않을 준비는 다 되셨나요? 이 금융이라는 거대한 혼돈의 세계,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남으시겠어요? 여긴 말이죠. 정말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막 도사리고 있는 아주 깊고 어두운 숲이랑 똑같아요. 진짜 어디서 뭐가 툭 튀어나올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죠. 자, 좋습니다. 그럼 이 위험천만한 금융의 숲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 첫걸음 한번 힘차게 내디뎌 볼까요?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가 마주한 이 숲의 생태계가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파악하는 게 우리의 첫 번째 임무가 되겠습니다. 이 숲에는요, 아주 흥미롭게도 정말 뚜렷하게 구분되는 두 종류의 생물이 살고 있어요. 그리고 이 둘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, 네, 바로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우리는 이제부터 이들을 금융의 두 마물이라고 한번 불러보죠. 허허. 겉보기에는 뭐 그냥 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요. 하지만 그 본질은 완전히 다릅니다. 하나는 정말 강력한 힘을 스스로 가진 존재고요. 다른 하나는 그 힘에 딱 붙어서 기생해서 살아가는 그런 녀석이죠. 자, 화면 왼쪽부터 한번 보실까요? 이게 바로 기초 자산. 영어로는 underlying assets라고 합니다. 뭐 주식이나 채권, 원자재처럼 그 자체로 가치를 딱 지니고 있는 아주 독립적인 존재들이에요.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파생상품, 즉 데리베이티브스가 있죠. 얘들은 뭐냐면 저 기초 자산의 행동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뭐랄까 그림자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교수님, 저 그럼 기초 자산이라는 게 혹시 저희가 뉴스에서 맨날 듣는 그런 주식 같은 걸 말하는 건가요? 오, 정확합니다. 바로 그거예요. 그 자체로 가치를 딱 가지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금융상품들. 맞아요. 비유하자면 이야기의 주인공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죠. 아하, 그럼 파생상품은 그 주인공이 쓰는 뭐 특별한 기술 같은 건가요? 주인공 컨디션에 따라서 막 위력이 달라지는 그런 거요? 와, 아주 훌륭한 비유인데요? 맞아요. 파생상품은 바로 그 주인공, 즉 기초자산의 행동에 따라서 미래의 가치가 결정되는 일종의 약속이라고 보면 돼요. 정말 주인공의 힘에 따라 위력이 달라지는 필살기 같은 거죠. 자, 그런데 말이죠. 이 파생상품이라는 기술이 이게 아주 재미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. 이게 뭐냐면 때로는 미래의 위험을 딱 막아주는 정말 든든한 방패가 되기도 하고요. 또 어떨 때는 상상도 못할 파괴력을 가진 무시무시한 검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.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래에 거래할 가격을 미리 딱 정해놔서 위험을 줄이는 뭐랄까 안전장치로 쓸 수가 있어요.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농부가 가을에 쌀값이 뚝 떨어질까봐 걱정되니까 미리 팔 가격을 정해놓는 거예요. 마음 편하겠죠. 근데 반대로 미래에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그 차이에 돈을 거는 계약을 통해서 아주 적은 돈으로 어마어마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대박을 노릴 수도 있다는 거죠. 그야말로 진짜 양날의 검인 셈입니다. 하지만 여러분, 이 모든 혼돈과 위험, 이 복잡함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숨겨진 질서를 발견해야만 합니다. 바로 그거예요. 그게 바로 이 강의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입니다. 그냥 보기에는 완전 뒤죽박죽, 무질서해 보이는 이 현상들 속에서 명확한 패턴을 찾아내는 것. 그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. 자,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시죠. 이게 바로 우리 교재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. 뭐라고 써 있죠? 네,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기초자산과 파생상품 사이의 그 연결고리는 충분히 복잡하고 불확실하다고 되어 있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만 보면 얘네 둘이 대체 무슨 상관이야 싶을 정도로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생각해보세요. 주인공인 기초자산의 움직임 자체가 막 무작위적으로 예측 불가능하게 보이니까 당연히 거기에 딱 붙어있는 파생상품의 움직임도 무작위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겠죠. 그쵸? 마치 혼돈이 또 다른 혼돈을 낳는 것처럼 말이에요. 하지만 바로 여기에 이 강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. 바로 이 문장입니다. 사물은 종종 무작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무작위적이다.
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? 얼핏 들으면 말장난 같죠? 이건 말이죠. 겉보기에는 완전한 혼돈 그 자체 같지만 그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명확한 수학적 구조, 즉 질서가 숨어 있다는 엄청난 뜻입니다. 그리고 그 깊숙이 숨겨진 질서를 꿰뚫어 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특별한 검이 우리 손에 쥐어질 겁니다. 그 검의 이름은 바로 수학입니다. 자, 그럼 이 수학이라는 검을 제대로 휘두르려면 딱 두 가지 기술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. 첫 번째는 확률이에요. 미래는 물론 불확실하죠.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은지는 우리가 측정할 수 있잖아요. 그쵸? 그리고 두 번째는 기대값입니다. 이 확률을 바탕으로 우리가 평균적으로 얼마를 얻게 될지 또는 잃게 될지를 계산하는 거죠. 바로 이 두 가지가 바로 무작위적으로 보이는 주인공과 그 그림자 사이에 그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아주 강력한 열쇠가 되어줄 겁니다. 하지만 여러분, 조심해야 합니다. 우리 교재에서도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. 이 새로운 동물의 우리에는 잘못된 길이 아주 많이 있다. 이 길은요, 정말 복잡하고 수많은 유혹과 그럴싸해 보이는 잘못된 지식들이 여러분을 함정으로 이끌려고 계속해서 손짓할 겁니다. 교수님, 솔직히 계속 듣다 보니까 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네요.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. 물론 쉬운 길은 아닐 겁니다. 하지만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. 올바른 도구를 손에 쥐고 저와 함께 꾸준히 훈련한다면 누구든지 이 숲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.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드릴게요. 자, 오늘 여러분은 수학이라는 아주 강력한 검을 어떻게 쥐어야 하는지 그 기본 자세를 배웠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겁니다. 여러분은 그 검으로 가장 먼저 무엇을 배워내시겠습니까? 다음 시간에는 이 검으로 대체 뭘 할 수 있는지 그 첫 번째 실전 기술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죠.